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만남에 온 마음을 뺏긴 적 있으세요? 우연인 듯 필연인 듯 다가와 나의 운명이자 삶이 된 영화. 내 인생의 영화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Palme d'Or goes to revient à of Bong Joon-ho. Parasite met en scène une famille de chômeurs coréens confrontés à l'arrogance des nantis. 봉준호 감독이 올해 한국 영화의 가장 큰 드라마틱한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Le cinéma coréen, pour moi, me fait penser beaucoup aux deux extrêmes. Chaque année, nous découvrons les jeunes cinéastes. Et je crois que c'est ça la caractéristique. C'est la force des convictions et en même temps la liberté de regarder vers l'avenir. And also, the Palme d'Or is not for one movie. And in fact also is a prize for one cinema, the Korean cinema. The career of Bong Joon-ho, all his films, and also the Korean cinema. Celebrate the Korean cinema.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밥은 먹고 다니냐? 금년도가 한국 영화 100주년이에요. 칸느 영화제가 한국 영화에 되게 의미가 큰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혼자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고 김기영 감독님처럼 또 많은 역사 속에 위대한 한국 감독님들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 영화의 버팀목이 되어준 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선배 영화인들의 집념과 열정이었죠. 그 열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흥으로 산 거죠, 흥으로. 저는 영화 인생이 흥을 찍었던 것이거든요.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산 거 아니냐. 완전히 뭐 영화 쪽에 이제 변방이었던 어떤 이런 나라가 지금 상당히 그 중심 쪽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고 이런 것은 그래도 그 선배님들이 쭉 이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이제 후배 우리 저를 비롯해서 그 좋은 그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 저는 되게 선배들, 선생님들의 그 고생, 그 과정 때문에 내가 좀 편안하게 탑승을 해서 잘 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고마움? 100년의 시간, 한국 영화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때로 비바람을 맞았고, 때론 찬란했으며, 때로는 어두웠지만 그 여정을 멈추지 않았죠. 올해 20살이 된 배우 성유빈. 저와 친하기도 한 유빈이가 한국 영화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100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우리 영화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1919년 자유에 대한 뜨거운 열망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리적 구토라는 연쇄극이 만들어지고 어쨌든 거기서 영화를 만드는 연습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선인들이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무성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바람을 일으킨 배우이자 감독 나훈규를 탄생시켰죠. 영화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웠고 억압과 서름의 시대를 살던 우리 민족을 웃고 울리며 하나로 묶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아리랑의 시대적 정신과 공통된 정서는 현대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우리 그 판소리를 담아내면서 한국 사람이 아니면은 만들 수 없는 한국 영화를 만들자. 그런 일도 있었으니 내 몸으로 대신하며 어떠하니. 서편제의 흥행은 국민적 축제였죠. 단관 개봉이었던 당시의 흥행은 지금 천만 영화와 같다고 하네요. 풍물놀이 패거리가 한판 흥을 돋구고 이 영화 출연진이 영화 속 진도아리랑을 시민들과 함께 열창하는 가운데 70만 관객 동원의 대기록을 세운 영화 서편제 축제 한마당은 절정을 이뤘습니다. 제가 그 일제시대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치열한 노력들이 아픔이 있어요. 우리들이 찍었던 그 영화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기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흥행이 되지 않을까 봐 조바심을 하고 그런 걱정 없이 훨훨 만들었던 게 이제 그렇게 좋은 성과라겠죠. 한국적인 풍경 속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내는 임권택 감독님만의 주제의식은 계속되었죠. 이게 자식들아! 임권택 for Chiwasan, Paul Thomas Anderson for Pandram. 세계의 울림을 선사하며 한국의 색깔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상은 우리 그 비단 한국뿐만 아니고 남북한을 통틀은 그 우리 민족에게 주는 상이고 아시리아인에게 주는 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이 끝나고 그 절에 가서 천도제를 제가 제 개인적으로 드렸어요. 그 정말 당대 최고의 화가로서 존재하셨던 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제가 그분을 표현했었단 말이에요. 그 예의가 아닌가 싶어요. 혹시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혹시 제가 좀 뭐 혼내시려면 혼내시고 뭐 어떻게 잘 표현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절을 한번 드리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닌가 싶은.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허구가 아니잖아요. 실제 존재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전군 출정하라.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명량을 만든 감독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오늘 무슨 날인데 여기 왔어? 무슨 날인데? 체험학습. 니들 이순신에 관련된 영화 본 적 있어? 네. 뭐 봤어? 명량 봤어? 몇 살 때? 그래? 근데 이제 5학년 된 거야? 줘봐. 흥행 감독의 인기가 아이돌 가수만큼이나 많은데요. 나부터 감사합니다. 하나의 영화가 히트를 하면 그 영화의 대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지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그런 지점에서 어떨 때는 좀 전율, 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난 그 두려움이 좀 더 흥미로웠어요.
저분은 두려움이 없었을까? 예. 반드시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뭔가 단칼에 진짜 그냥 막 왜군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지고 정말 흔들림 없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330여 척의 외선들을 봤을 때 이분도 뜨악하셨을 것 같아요. 야. 그런데 제가 외장을 해서 우리나라 장군이 아니라 외장을 해서 제가 좀 창피합니다만은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조들이 일구어낸 이 땅에 우리 좀 더 당당히 진짜 잘 물려주셨으니까 우리도 잘 쓰고 잘 물려줘야겠다. 명량, 최정병기 화를 연출하고 최근 봉오동 전투를 제작한 김한민 감독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찾아왔는데요. 역사를 현재의 스크린으로 끌어올려 관객과 마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소재가 참 큰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지점을 가지고 있죠. 피해를 가진 역사를 지닌 그런 어떤 나라와 사람들이 그 역사를 주체적으로 영화하거나 작품화하는 경우가 세계사적으로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만의 어떤 큰 소재의 힘이고 그리고 또 뭐 영화로 담아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죠. 네. 재영이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유력 대선 주자인 역사뿐 아니라 시대를 비추는 영화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땅에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대권 후 언론이라 정의롭다 정의로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원작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또 몰랐던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되게 영화적으로 재밌게 표현하면은 대중들이랑 소통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됐든 되게 정치적인 요소도 많고 청불이라는 또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불이 뭐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상상 못했죠. 내부자들로 부조리한 사회를 그린 우민호 감독은 1970년대 어두운 권력을 그린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죠. 사실 남자의 부장들은 제가 대학교 때 접했던 책이에요. 그때부터 야 이거 영화로 찍고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잘 되라. 그리고 그 속성, 변하지 않는 속성은 무엇일까? 그 권력주의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속성이나 욕망이나 제 생각에 좋은 영화는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끄집어내서 볼 수 있는 영화?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사회의 부조리함을 영화로 담아내는 것이 허락되지 않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창작자의 예술이 검열이란 이름 속에 수없이 잘려나갔던 암울한 시대였죠. 선배 영화인들은 그 시대를 온몸으로 경험했는데요. 오공 시절, 그때 군사정권 시절에 사전에 시나리오를 검열했어요. 체제 비판, 사회 비판은 용납이 되질 않고 심지어 영화계에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영화 담당 요원이 가끔씩 영화사를 들리면서 영화사의 동정, 기획, 현황도 살피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제목도 사용할 수 없다. 내용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겨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요. 이 억압적인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이 창작자들이 이제 길을 펴지 못하고 또 이 정말 이 검열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뛰어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가 그야말로 한국 영화계의 극심한 그 침체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해 흥행했던 한국 영화들의 어떤 순위를 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이른바 에로 영화라고 부르는 성인 영화들 혹은 뭐 김청계 감독님이나 심영래 배우가 주연을 맡은 그런 아동 오락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세상 요지경이여. 엄혹한 검열 속에서도 당시의 시대를 그려내려는 영화인들의 노력은
지금도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동안에 제약 때문에 검열 때문에 해오지 못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영화사 쪽으로 구멍난 어떤 70년대를 계속 메꿔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이제 보는 어떤 시선들도 조금씩 틀려지고 영화를 통해서 뭐 또 할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게끔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국 영화는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또 춘사 나은교 선생의 아리랑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자유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길정 감독님의 작품도 마찬가지고 뭐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과 또 그 예술적인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만든 작품들은 상당히 작품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시내 하우스 등 서울 시내 일부 극장에 대한 방화와 가스 투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극장에서 나온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극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처럼 이 해외 영화의 그 극장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그 한국 영화계가 공멸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극장주에게 항의하는 이런 영화인들도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 영화인들이 뭉쳐서 특히 그 영화인 회의의 그 감독 분과위원회 감독들이 철야 농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정사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에 가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또 나중에 헐리우드 직배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에 가서 뭐 심지어는 뭐 암모니아 통이 발견된다던가 혹은 극장 내에 뭐 뱀을 푼다던가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 해외 영화의 그 직배에 그 격렬하게 저항을 했죠. 미국의 영화 시장 개방 요구는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었죠. 주무당국이나 영화진흥공사와 같은 올 것이 왔구나. 진짜 코너에 몰린 그러한 심정이었고. 저희 한국 영화가 붕괴될 줄 알았습니다. 낯익은 인기 영화인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영화인들이 또다시 거리에 나섰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고 아무리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드는 영화를 만들어도 그 판이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당시 우리 영화인들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었죠.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헐리우드 영화 자국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아마 나섰던 영화인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길거리에서 이제 허구한 날 나가가지고 뭐 이제 데모를 이렇게 했는데 극장가를 가득 채운 할리우드 영화 열풍.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화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도 결정할 권리가 있어. 야야야야, 1990년대에는 이른바 그 기획영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제작사에서 이 여러 앙케이트를 거치면서 어떤 이야기가 이들에게 먹힐까, 그리고 어떤 배우가 출연하면 이 영화가 흥행성을 가질까라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하고 이후에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캐스팅했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신시내의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이 이른바 한국 영화계 안에서 기획영화의 시초라고 불립니다. 사랑의 명. 영씨하고 말 안 해. 젊고 경쾌한 이야기, 다양한 소재의 영화들이 탄생하며 우리 극장가에 활력을 몰고 왔죠. 한국 영화의 부활을 알린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이 간판이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로 간판이 올라갔어요. 배우로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폼이 좀 난다고 할까. 올라가면 좀 으쓱대기도 하고. 바로 단성사에선 다이아드 2.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의 아심과 피카드의 맞은편에서 마치 그 서력전을 벌이듯이 매진 속도가 어떤 게 더 빠르냐. 그때가 예상 외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직배 영화의 공세를 단숨에 꺾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축제처럼 내려왔을 때는 뭔가 그냥 정말 수상대에서 내려오는 것 같지만 제대로 상영을 못하고 내려올 때는 좀 이렇게 관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와 같은 느낌처럼 그 간판이 내려오는 거죠. 스크린 쿼터가 없어지면서 영화가 일정에게 독점되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그때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 그것은 벌어진 일이죠. 예를 들어서 그때 스크린 쿼터 축소를 반대했던 배우들이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스크린 쿼터가 축소된다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 최민식 배우님이 출연하는 영화의 수가 줄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우리나라에서 탑이라고 얘기하는 그 배우님들의 영화만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게 스크린 쿼터 축소의 문제였거든요. 스크린 쿼터와 함께 만약에 그 독점 상영에 대한 방지가 동시에 진행이 됐더라면 보다 많은 영화들이 나올 수 있었겠죠. 우리 영화를 지키고자 했던 영화인들의 간절했던 마음과 노력은 언제쯤 이뤄졌을까요? 언젠가 그랬죠. 다시 만날 사람은 꼭 만난다는 걸 믿는다고요. 이젠 그만 믿지 않을래요.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는 영화들이 탄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님 영화는 참 좋은 장점이 있어요. 지금 봐도 옛날 영화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점은 그 당시 봐도 그 당시 영화 같지가 않아요. 제 평론을 읽으면 좋다는 경찬도 많지만 너무 사회를 모르는 그런 아주 치기 어린 감독이라는 평도 많이 받았었어요. 예. 연기자들이 정말 고생했죠. 맨날 시쳐도 정말 그 코와 이런 데도 그 탄광 가루가 묻어갖고 정말 지우기도 힘들고 닦기도 힘들다고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었죠. 예. 나 다시 돌아갈래. 세상에서의 마지막 대사거든요, 그게. 세상에서의 마지막. 소리만 지르면은 그 장면들이 막 연상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되게 싫었어요. 부담스러웠고.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참 좋았던 대사였고, 저를 또 영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대사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하고. 저도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를 만나 배우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는데요. 여보세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제가 이제는 미량 때는 제가 결혼도 안 했었고 아이도 없었지만 지금은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이 온전히 그 작품에서 끝나지 않고 저한테까지 너무 크게 와서 무서웠어요. 그 아픔이나 슬픔이. 밀양의 신의 이창동 감독님의 를 통해서 또 다른 배우로 조금 거듭난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아 만든 영화는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관객의 마음에 울림을 선사하는데요. 20여 년 전 힘든 상황 속에서 만들었던 변영주 감독의 작은 영화는 오늘날까지 관객과 만나고 있죠. 디지털 복원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개봉할 때보다 좋은 화질로 내 청춘을 앗아간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요만한 장점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건 다 할머니들한테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 한국 영화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영화 실미도가 유례없는 사랑을 받으며 꿈의 숫자라고만 여겼던 관객 수 1000만이 현실화된 것이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날 쏘고 가라. 실미도 때 되게 소름 끼쳤던 기억은 그 관이 다 차가지고 천석 찬 거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1200석 차기가. 대형 극장 같은 경우는 2층이 다 꽉 들어찬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좀 멍했던 기억이, 중년분들이 극장에 앉아 있으면 되게 쑥스러워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젊은 애들 노는데 내가 괜히 껴가지고 이렇게 중년분들이 부부가 극장으로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던, 적극적으로 나왔던 그 영화가 실미도가 아니었나, 제 기억으로는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실미도 이후에도 한국 영화를 향한 관객들의 사랑은 계속됐죠. 그 사이 한국 영화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시장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전 세계 시장에 한국 영화가 5위 정도에 대한 이제 마켓 쉐어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한 시장 규모를 떠나가지고 한국 영화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웰메이드라고 하는 상업과 그 작품성이 같이 공존한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거죠. 재난 영화가 아니라 그 영화가 재난이다는 소문이 다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하는 거고, 저는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를 찍는다고 하니까 일단 뭐 아무도 믿지도 않았었고, 물이 제일 어려운 CG였고, 그래서 물에 대한 CG가 아직까지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제 도전해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죠. 용기 하나로 그냥 좀 덤볐던 것 같아요. 바다 장면, 이걸 어떻게 찍는지 몰라가지고 헐리우드에 가니까 헐리우드에서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헐리우드 특수 촬영 세트에 갔었어요. 세트가 어디 있냐, 수조 세트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만들 거래요. 이동식 풀장을 그 넓은 공터에 말뚝을 박아서 간이 풀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우리를 무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헐리우드 대작도 다 그렇게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무실 같은 이 건물에 쓰나미가 와서 물이 확 밀어쳐야 되잖아요. 가서 보면은 그냥 미끄럼틀 위에 드럼통 하나 얹어 놓은 거예요.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해놓으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거지 기술이 없어서 못했던 게 아니구나. 처음에 뭐 매트를 보면서 촬영할 때 황당하죠. 좀 바보 같은 짓도 몇 번 했었고, 해운대 찍을 때 먼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쓰나미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하려는데 제가 너무 크게 놀라니까 아직 그 정도 안 왔다고. 뭘 알아야지 제가. 배우들이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자기 감정을 잘 끌어올려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있겠죠. 아우, 하나도 안 추워요. 연기를 하는 배우들 입장에서는 있지 않은 상황을 있다라고 믿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진 않아요. 조금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했었던 거는 인어공주였었어요. 그래서 1인 2역이었기 때문에. 계세요? 누구요? 연순을 연기하면 그게 오케이 되면 그 자리에 테니스공을 놓고 나영이로 분장을 해서 제가 했던 연기를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우의 눈을 보고서 연기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죠.
은순아. 김한민 감독은 배우들이 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준비 중인데요. 명량의 뒤를 잇는 노량 한산에서 한국 최초로 시도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뭔지 저도 기대되는데요. 실제 촬영에 쓰이는 여러 가지 지형부터 시작해서 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교한 앵글감까지 모든 것들을 다 사전에 이제 해보는 것이죠. 블루스크린 촬영 전 배우는 물론 모든 스태프들이 구현되는 화면을 확인하고 촬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전체 단계를 프리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라고 한다면 프로덕션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점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 작업에 이제 많은 노력값이 프리 프로덕션 단계로 이제 옮겨지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실제 촬영과 이게 거의 뭐 90% 이상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한국 영화의 어떤 작업의 환경들이 정말 많이 바뀌겠죠. 이제 배우들이 그린 스크린 같은 거 되고 나중에 후반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런 게 만들어질 거야라고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전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 해전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각각의 함선들이 어떻게 움직였으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연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미리 세팅해서 현장 모니터에서 합성한 최종 결과물을 보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상상력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영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제는 사라져가는 필름의 감성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필름 시절에는 그 필름 요 한 프레임 때문에 이게 슬레이트도 빨리 빠져야 됐었고 카트도 빨리빨리 했어야 됐었고 대사도 좀 빨리 해달라고 했었고 특히 신인들은 거의 울상이 돼서 막 죄송합니다 그런 시절이 웃지 못할 그런 시절이 이제 지금 뭐라는 거야? 너보고 돌았다 임마. 첫 촬영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저희들 배역이 뭐 개인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라는 이름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우리들이 바보들이 돼가지고 감독님이 야 이 바보들아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필름 시절에는 감독님들이 모니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촬영 감독이 뭘 찍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촬영 감독한테 어땠냐고 물어보고 해서 촬영 감독이 좋았다 그러면 좋은 거였습니다. 저도 필름 카메라의 감성이 그리워지는데요. 찍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했고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공을 들여서 찍었었어야 하기도 했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의 영화 촬영장이 훨씬 더 뭔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추억도 그렇고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내가 영화를 찍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스텝이 빨라졌다라는 건 인식이 들고 그만큼 빨라지는 것은 감성이 빨라지진 않아요. 대신에 영화의 소모성이 좀 더 관객들의 인식 속에서 빨리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 필름이 가지고 있는 질감이나 그런 아날로그 감성들이 좀 더 녹아져야 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죠. 영화의 탄생지 프랑스 리옹. 르미에르 영화제에 봉준호 감독의 이름이 걸리게 됐는데요. 세계 영화가 봉준호 감독을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Je pense que Bong Joon-ho et son passage ici au Festival Lumière en est la preuve, est quelqu'un qui est très ouvert sur le monde,
et en même temps très coréen. Et son travail est avant tout de la mise en scène qui procède d'une grande connaissance du cinéma coréen, mais du cinéma international. Tout à l'heure, je lui ai demandé de citer ses cinéastes favoris, c'était Alfred Hitchcock, c'était Henri-Georges Clouzot. Donc des cinéastes de la mise en scène. Et ce qu'on peut dire de lui comme cinéaste, c'est qu'il est à la fois un auteur, mais qu'il est aussi un grand metteur en scène, un grand réalisateur. 칸 수상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봉준호 감독. 오늘은 조금 특별한 상영회를 한다고 하네요. 프랑스에서 이미 극장에서 많이 개봉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또 이렇게 극장에서 영화를 보러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되게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도 사랑받은 봉준호 감독의 작품들이 다시 한번 해외 관객과 만나는 것이죠. Son cinéma en général, c'est ce que je disais, c'est des satires sociales. C'est déjanté, il y a un côté très déjanté que j'aime beaucoup. Il y a le côté comique. Puis bon, je sais pas, le cinéma sud-coréen, moi franchement, je le trouve absolument. Parce qu'il y a lui, mais il y a aussi Park Chan-wook, il y en a plein d'autres. Et franchement, le cinéma sud-coréen, c'est. Cannes, et j'ai l'affiche. Je ne l'ai pas amenée pour la faire signer, mais je regrette quoi. Mais c'est vraiment un moment de plaisir. Et quand les films sont bons. Mon boulot pendant 30 ans, ça a été de faire aimer le cinéma aux gens. Alors des films comme ceux qu'il a fait, lui, Le Transpersonnage, c'est magnifique aussi. 한 편의 영화로 대중에게 다가간다는 건 감독뿐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사람 모두에게 긴장되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영화 제작자의 안목과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영화가 출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새로운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일은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원천이 있는 것, 뭐 소설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에서 아이템을 많이 저는 찾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 역량 있는 소설가, 웹툰 작가, 웹소설 작가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한국 영화가 그런 스토리 비즈니스에서 선두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곳에서 원천 소스를 같이 개발해서 그쪽 분야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신과 함께 시리즈를 발굴한 원동현 제작자는 만화와 웹툰, 소설까지 영화로 개발할 수 있는 컨텐츠와의 동행을 꿈꾸는데요. 김자호. 괜찮아. 아저씨 오늘 처음 죽어봐서 그래. 김자홍 씨, 반갑습니다. 정의로운 왕자 귀인 김자홍이요. 7개의 지옥, 그 재판의 순서는 염라대왕이 직접 배정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어머니를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네?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염라다. 다양한 관객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생생한 반응을 지켜보는 건 제작자에게 있어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영화를 만들고 있는 원동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읍 캠핑 영화제 저희 신과 함께가 개막작처럼 돼서 아마 평생 정읍을 못 잊을 것 같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3차선대 왜 중요합니까? 그치?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야. 다른 한 분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가진 판타지를 하나둘 공유하게 되는 거죠. 웹툰이 원작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시골 분들도 만나고 산골 분들도 만나고 농부도 만나고 어부도 만나면서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그 만난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양분입니다. 그게 어쩌면
제가 만드는 이야기 기획에 되게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도시 부산. 한국 영화와 함께 부산 영화제도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해 왔는데요. 올해 한국 영화가 100주년을 맞이한 만큼 영화인들의 다양한 참여로 관심이 집중됐죠. I have visited many film festivals in the world, but I think that Busan in Asia is not only biggest, is most important film festival of Asia, not again only Asia, one of the biggest festival of the world. 영화제를 찾는 수많은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우리 영화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한데요. 세상의 모든 차별을 반대하고 또 다양성을 포용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했다고 합니다. 썬댄스 국제영화제라고 있습니다. 썬댄스 영화제는 아시는 것처럼 로버트 레드포드가 만든 영화제고, 그 영화는 전 세계의 독립예술 영화를 대상으로 해서 상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썬댄스 영화제가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제작자들이 다 와서 영화를 봅니다. 그 이유는 그 영화가 결국 상업 영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정화된 영화의 이야기, 또 영화 표현 방법이 고정화가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산 영화제를 사랑하는 건 반짝이는 신인 감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삶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 다 이야기해줄게. 저는 이 영화를 통해 내 자신과 직면하고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어떤 식의 대화가 만들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개성 있고 그리고 가장 나다운 어떤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모험적인 시도를 할 수 있고 과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한테 독립영화가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돼요. 사실은 그 미장센이라든지 마시아나 단편영화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대한민국 영화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흔들릴 수 없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양질의 자양분 같아요. 너무 다양하고 너무나도 기가 차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네들과의 호흡, 그러니까 말 그대로 캐주얼합니다. 그리고 아주 순수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대중 상업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큰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한국 영화를 만든 건 언제나 묵묵히 영화의 현장을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다는 거예요. 특히 한겨울. 고지전 촬영을 정말 산에서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경사면에서 영화를 촬영을 했어요. 하루는 눈이 내렸습니다.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루 쉬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온 스태프들이 다 그 경사면에 달라붙어가지고 토치 켜서 눈을 녹이고 있었어요. 야, 누가 이거 부족하다 싶으면 다 해. 다 도와줘. 1인 면역이 또 돼요. 이거 아마 우리나라 모든 현장이 다 그럴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연출자예요. 100년 동안 한국 영화가 쉼없이 달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들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구나. 그리고 참 헌신적이구나. 한국 영화 스태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매번 느껴왔지만 참 헌신적으로 했어요. 이 헌신적이다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스태프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뭔가 그런 제작 환경 같은 걸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이제서야 조금씩 눈에 조금씩 보이는 변화들이 조금씩 생기고 그런 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사랑하는 순간은 찍고 있는 현장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영화 현장에서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저는 그들의 열정을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의 영화 같은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삶이 곧 영화가 된 우리들. 그런 영화인들의 노력과 열정이 모두에게 좋은 친구이자 선물이 되기를 꿈꿉니다. 저에게 나에게 영화는 나에게 영화는 나에게 영화란 영화는 나의 좋은 화법이다. 대화다. 절반이다. 설레임이다.